광주 동구 선거인단 모집 과정을 조사하던 도중 발생한 자살 사건으로 민주통합당이 이 지역 선거인단 모집을 중단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비대위와의 갈등 끝에 1차 공천자 명단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전국 휘발유 값이 처음으로 리터당 2,000원을 넘었습니다. 국제 유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국내 기름값도 당분간 오름세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이맹희 씨가 삼성 이건희 회장에게 제기한 상속분 청구 소송을 CJ가 앞서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칫 삼성과 CJ 두 그룹 간 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내 하청을 위장해 지난 7년 동안 역대 최대 규모인 5,000명 넘는 근로자들을 불법 파견한 인력 알선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보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일부 민간 어린이집이 휴업에 들어갔지만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오는 29일에는 전면 휴업이 예고돼 맞벌이 부부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9시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한중 외교장관이 회담을 열어 탈북자 강제 송환 문제를 논의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11일째 단식 농성 중인 박선영 의원은 실신에 입원했습니다. 전직 동장 투신 사건이 발생한 민주통합당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 동장과 통장들이 조직적으로 투입됐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맹희 씨와 이건희 회장의 재산 분할 소송이 삼성과 CJ 간의 사업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양측이 거래 관계를 줄이는 등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으로부터 기소 청탁 전화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박은정 검사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대검은 책임을 물을 사유가 없다며 이를 반려했습니다. 광노현 교육감이 특별 채용한 교원 3명에 대해서 교가부가 임용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부당한 처분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했습니다. 9시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상당수의 현역 의원들을 배제한 영호남권 공천자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탈락한 일부 의원들은 무소속 출마를 시사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절기상 경칩인 오늘 전국 곳곳에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렸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간 지역에는 내일까지 최고 20cm의 눈이 더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광주 동구의 관권 선거 의혹과 관련해 구의원과 팀장 등 6명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박주선 민주통합당 의원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양형 기준을 논의했습니다. 금품 제공과 흑색 선전 등 일부 선거사범에 대해서 벌금형 대신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률이 PC를 이용한 인터넷 중독률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아동들의 인터넷 중독 현상이 성인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시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새누리당 4차 공천에서 정의화 의원 등 17명이 확정됐고 현역 의원 6명은 탈락했습니다. 민주통합당 임종석 사무총장이 총선 후보직을 사퇴한 가운데 야권 연대 협상은 막판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제주 해군기지에 대해서 제주도의회가 절대 보전지역 재지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해적기지 발언을 한 김지은 후보를 해군이 고소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 밤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꽃샘추위가 시작돼 일요일인 모레는 체감 온도가 영하권에 머물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기소 청탁 의혹과 관련해 박은정 검사의 진술서가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김 판사를 오는 15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이 정치 테마주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전업투자자 7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9시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백의종군을 선언하고 탈당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한 구 민주계 의원들은 가칭 정통민주당을 창당했습니다. 중국 내 탈북자들의 강제
강제 송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인권이사회가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강제 북송을 반대하는 국제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 간부가 직권 남용과 모욕 등의 혐의로 관할 검사를 고소하자 검찰의 반박과 경찰의 재반박이 이어지는 등 검경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100억 원대 위조 수표를 유통시키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위조 수표 감별기도 통과할 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졌는데 일부는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5월부터 생명보험료가 대폭 오릅니다. 적절한 보험 가입 시기는 언제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9시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김일성 주석의 100번째 생일을 맞아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3호를 발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이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을 방문해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이해찬 전 총리에게 세종시 출마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과 증거 인멸 사건에 대해서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추가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씨는 오는 20일 소환될 예정입니다. 밤새 전국 대부분 지역에 봄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안 지역에는 최고 30mm의 비가 내리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또다시 꽃샘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양시 난지물재생센터에 가스가 폭발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발전기 원료로 쓰이는 메탄가스가 새나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9시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선거대책위원장 체제의 선대위를 이번 주 안에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야권 단일 후보를 결정한 민주통합당에서는 이해찬 상임고문이 세종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중대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핵 안보 정상회의 참석자 방한하는 주요국 정상들과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장진수 주무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도 5천만 원을 받았다며 추가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장성명 비서관은 일면식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수입 컨테이너 화물 속에 미국 달러를 대량으로 숨겨 밀반 입한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공항이 아닌 항만을 통해 거액의 외화를 밀반 입하려다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도권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서울 강남 3구의 매매가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실태와 향후 전망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9시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박근혜 선거대책위원장이 경기도에서 총선 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의 출마 고수로 야권연대는 중대 고비에 놓였습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 증거인멸 사건에 연루된 핵심 당사자들의 소환이 임박했습니다. 검찰은 공천과 관련해 거액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명숙 대표 측근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를 핵 안보 정상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놓고 한미 양국이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가 라면값을 담합해 가격을 인상한 업체 4곳에 대해서 1,000억 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라면업계는 통상적인 영업활동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화되지 않은 계란이 전국의 제과점과 식당 등에 유통됐습니다. 먹을 수가 없는데도 정상 계란의 절반 가격에 팔려나갔습니다. 9시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이정희 대표가 총선 후보직을 사퇴함에 따라 야권연대 갈등이 봉합되는 분위기입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은 대구와 경북 지역을 방문해 총선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 검찰이 민간인 불법 사찰 증거 인멸 의혹의 핵심 인사 4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명숙 대표 측근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전국에 내리고 있는 비와 눈은 밤새 대부분 그치겠고 내일 낮부터는 서해안 지역에 올봄 들어 첫 황사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결핵 환자가 4만 명에 육박해 OECD 국가 가운데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진국병으로 알려진 결핵이 늘고 있는 이유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미국 측에 로켓 발사 계획을 사전에 알렸고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발표를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9시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전 세계 50여 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서울 핵 안보 정상회의가 오늘 개막됐습니다. 첫날 업무 만찬에서는 각국의 핵 안전 사용 노력을 평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 러시아 정상들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나라 정상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면서 북한이 주민 생활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대학에서 열린 특별 강연에서 북한은 도발을 통해서는 더 이상의 보상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은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안함 피격 2주기를 맞아 순국한 46명의 장병들을 기리는 추모식이 거행됐습니다. 김황식 총리는 추모사에서 튼튼한 안보를 통한 평화와 번영을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소수자와 약자 배려를 위해서 해당 분야 비례대표 공천자들의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면서 충청권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특집 9시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 새누리당 박근혜 선대위원장은 5개 광역 시도를 찾아 강행군을 이어갔고 민주통합당 한명숙 상임 선대위원장은 강원 지역에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이 사찰한 내부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공직자는 물론이고 언론인 등 민간인까지 무차별적으로 사찰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밤새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뚝 떨어져 주말 내내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낮 중부 내륙 지역에는 눈발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22,000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물가를 감안하면 국민체감소득은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가 안정을 위해서 알뜰 주유소가 문을 연 지 석 달이 됐습니다. 알뜰 주유소의 기름값 상승폭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일반 주유소보다 비싼 경우도 있어서 취지가 무색합니다. 9시 뉴스에서 뵙겠습니다.